진진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스타트업 관련 용어 편을 찍고 있죠. 바로 직전에서 투자자 편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투자와 관련된 용어들 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행해볼게요. 일단 다들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도 궁금한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뭐 스톡옵션을 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살 권리를 주는 거다, 옵션을 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주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 비전이 여기에 있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불확실한 초기 기업에 성장성만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스톡옵션 개념은 부여가 되면은 내가 특정 시점에 얼마로 살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베스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톡옵션을 주는데 조건을 부여를 하는 거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갈 때 조건을 붙이는 건데, 그래서 이 스톡옵션을 정할 때 이 특정 시점에 얼마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냐, 벤처기업은 그게 이 당시의 기업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부터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은 당시의 기업 가치보 이상의 가치를 행사가를 부여할 수 있고요. 특정 시점에 가치를 정했다, 주식 가격을. 그러면 이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베스팅 기간을 뭐 4년으로 뒀다 하면은 4년째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스팅을 활용하는 게 1년에 뭐 50%, 그 다음 1년에 50%로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일하고 샀어. 그러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주식을 보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는 1년 뒤에 또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베스팅이 왜 있냐면은 직원이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달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좀 시간이 들 텐데 그거에 따른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최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잡고, 그 이후로 1년 뒤에 50%,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년째에 살 수 있는 게 50%가 되고 4년째가 또 나머지 50%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에요. 우리가 상장사의 주식의 기업 가치를 놓고 보면은 간단해요. 기업의 가치는 주식 수의 주식 가격 곱하면 기업 가치예요. 상장 주식 보면 주가가 막 올랐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기업 가치는 그거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발행이 된 주식 수는 정해져 있을 거니까요. 주식 수가 만주다, 만주가 발행이 돼 있다. 근데 이 가격이 10,000원이었다, 각각의 주식이. 그러면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이 되겠죠. 이 회사의 가치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표가 아파, 악재 이래갖고 주가가 막 폭락하잖아요. 이런 기업 가치가 막 조 단위로 떨어지는 데도 있고, 호재가 있다 뭐 한데 그게 큰 이슈다 하면은 기업 가치가 뭐 몇 배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일반 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되는 거고, 상장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언제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매매를 할 수 있죠. 근데 비상장은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기업 가치를 매기는 구조는 똑같아요. 기업 가치를 주식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매길 것이냐가 좀 퀘스천이 붙어요. 기업 가치 상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매겨지기가 좀 어렵다. 향후 성장성, 잠재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가 정해지고는 해요. 투자자가 끌어올리게 되는 개념이 돼요, 이게.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가면은 회사를 설립을 했다. 액면가를 뭐 1,000원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1,000원으로 액면가를 주식을 발행을 해서 1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은 10만 주죠. 10만 주를 1,000원의 가치로 사서 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1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그 회사는 좋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뭐 이러잖아요. 한 어깨쯤이 뭔가 상장 전이라고 보면 돼요. 상장 전에 이제 비상장 영역이 있는데 이 사이 동안 밸류에이션은 투자를 계속 기업 가치를 높여서 받을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가 수요 공급에 의해진다기보다 투자자와 이 대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 상호 간의 협의 사항이에요. 소위 말해서 쇼부로 기업 가치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비상장 시작이.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스타트업 잡스도 있고 링크 스타트업 기획도 있고, 상대가 볼 때는 우리 회사 가치는 그래봤자 10억이야. 아직 출시도 안 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스타트업 잡스는 무형의 가치가 있고 이런 점유를 했습니다. 이게 합이 맞아서 너네 10억인데 내가 막 설득을 했는데 그래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아 해서 되면은 이루어져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때 기업 가치가 5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 가치가 아까도 질문을 던졌지만 무조건 높게 받는 게 좋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종단에는 올라가는 게 좋은데 점점 높여간다가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0억 가치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투자는 이때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나보다 늦게 투자했는데 50억보다 낮은 가치로 투자할 수 있으면 너무 빡칠 거 아니에요. 뭐야, 나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잖아. 그럼 여기서 반대를 할 거란 말이야. 높일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 주주한테 이 가격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율만큼 살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요. 그래서 지분율을 보호하는 게 있기는 한데 제도가 어쨌거나 싫죠. 그래서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현재 단계에 적합한 밸류에이션을 책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밸류에이션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가치와 관련해서 프리밸류냐 포스트밸류냐 이게 있어요. 프리, 접두사, 이전, 포스트, 이후 뭐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기 전에 가치가 정해진 걸로 투자한다 하면 프리밸류고, 내 돈이 들어간 걸 포함해서 가치가 결정되면 포스트밸류예요. 수치로 정리를 해보죠. 프리밸류 20억에 내가 5억을 투자해요. 내가 5억을 투자하기 전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억이잖아요. 그럼 난 지분율을 얼마를 갖고 있을까? 이미 20억 가치에서 내가 5억을 더 넣었어. 그러면 합치고 나면 25억이잖아요. 그러면 난 25억 분의 5억이니까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내 지분율은 20%가 돼요. 프리밸류는 이렇게 돼요. 포스트밸류 20억은 뭐냐? 내 돈 5억이 들어가서 20억이야. 내가 투자하고 나서니까 20억이잖아. 20억 분에 나는 5억을 넣었으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난 지분율이 몇 프로야? 25%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가 유리할까요? 프리밸류.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분이 80%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스트밸류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5%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밸류냐 프리밸류냐 이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도장 찍으면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개념까지 이제 이해가 되면은 회사 기업 가치 산정하고 그럼 내 주식의 가치가 얼마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용어 관련해서 IR은 다들 아시고 계시는 한데 인베스터 릴레이션스예요. 투자자 관계, 직역하면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쓰이는 말은 아니고 기업의 뭐 투자를 위한 설명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IR을 돈다라는 의미가 투자 활동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제안하는 거, 뭐 발표하는 것들로만 쓰이는데 어떤 주주총회에서 IR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투자 유치하는 거, 그리고 어떤 보도 자료를 낸다거나 기자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관계 구축을 한다. 다음 스텝을 위해서 그런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좁혀진 개념이 피치덱이에요. 피치덱은 이 IR에서도 투자 발표를 하는 거죠. 저번에 데모데이 편을 했죠? 이게 피치덱이라고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피치가 이거잖아요. 이거 공 던지는 거, 우리 회사 던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피치, 엘리베이터 뭐 타고 내리는 기간 뭐 30초 동안 설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피치덱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한 근래에는 한 5분으로 많이 돼요. 5분 동안 설득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치덱과 관련해서 엑기스 요약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3월부터 런칭한 저희 스타트업 잡스에서 피치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열어요. NABC라는 그 미국에서 가장 피치덱으로 쓰이는 그 기법을 저만의 구성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 제작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했던 거를 계속 또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외워서.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작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편집하면 되잖아요. 이 회사 대표가 잘 외우고 이 타이밍에 적지적소에 얘기하는 거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성장 가능성을. 전 그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서비스가. 제가 피치덱 구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리 쪽에서 영상을 찍어서 채용을 할 때 쓰고, 투자를 할 때 쓰고, 정부 지원할 때 쓰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그렇게 뭐 이제 피치덱 하고 투자 받고 회사 성장시켜서 엑싯을 꿈꾼단 말이죠. 엑싯. 출구잖아요. 그래, 뭐 주식 가치도 커지고 했는데 우리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그러면? 간단해요. 주식 팔아야 되잖아요. 주식 팔면 엑싯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분을 딴 사람한테 팔아.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양수도 계약서를 써서 뭐 팔았어요. 엑싯 한 거예요. 근데 이 규모가 되게 클 수가 있겠죠.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야. 근데 내가 한 10% 갖고 있어. 100억이야. 100억이 있는 사람이 이걸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팔려면. 그럼 이제 통으로 엑싯하기 힘들겠죠. 아니면 그 정도의 뭐 VC나 이제 기업이 되겠죠. 통으로 매입을 하는 것도 엑싯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가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걸 기업 대 기업으로 기업을 사버리는 경우가 있죠.
M&A, 머지 앤 어퀴시션. A 회사가 B 회사가 있는데 M&A를 했어. 그럼 B 회사 주식을 다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지분이 있을 거고 그걸 다 사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하나 또 엑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를 1000억까지 키웠어. 링크스타터 랩을 기업 가치가 1000억에 해갖고 M&A를 했어. 그럼 전 1000억에 파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부를 팔면은 구주 매각, 그리고 전체를 하게 되면 M&A. 근데 안 팔았어. 상장을 해버렸네. IPO를 기업 공개를 해버렸네. 그러면은 시장 등재가 되는 거죠.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엑시시 될 수 있어요. 일부 물량을 다다다닥 팔면 막 쫙쫙 사갈 거 아니에요. 매수 해갖고. 네, 그렇게 엑시트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벤처 투자할 때에도 기존의 통계를 보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런 게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은 IPO로 엑시트하는 게 90%가 넘어요. IPO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빼는 거야, 여기를. 엑시트를 못 하는 거야, 이 기업이.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투자자가 큰 규모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다 IPO로 갔어. 왜 그래? 자금을 뭐 1000억 투자할 수 있고 100억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사가 온전한 가치를 매겨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여기는 사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이제 계속 끌고 가다가 아, 방법이 상장밖에 없겠구나. 상장시키고 거기에서 엑시트를 해야겠다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이런 대규모의 투자, M&A가 오히려 반대다. 50%는 명확히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비상장 시장에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서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를 고려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엑시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 엑시트를 안 해봤으니까 전 이것도 고려를 해놨거든요. 법인이 100%의 지분율이 있으면 일부를 엑시트할 물량을 잡아놨어요. 내가 시작부터 많이 소위 말해서 떼주고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지분이 조금씩 나오고 했을 때 뭐 만약에 상장이든 엑시트를 한다고 쳐요. 대표자도 생계를 이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설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분을 1%나 몇 프로라도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장을 하고 주식을 파는 건 좀 약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대표가 자기 주식을 왜 팔았지? 회사 망하나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 포션을 많이 잡아놓고 그 전에 구주 물량을 좀 팔 수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해놓으면은 저는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고도 약간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본인이 갖고 계신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분들은 댓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 끝.